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1월 달에 치러진 동행모의고사 1회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어렵죠. 개수형 문제가. 자, 우리나라 역대 헌법 중에는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 개항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왜냐면 이제 우리 법원직 시험에서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음, 5차랑 6차 개정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 제한권이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있지만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보시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이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좀 많이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고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공고 당시가 아니라 해설을 보시면은 제한 당시입니다. 좀 다르죠. 왜냐면 이제 굳이 수직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일단 제한을 먼저 해요. 그다음에 공고를 할 거 아니에요. 20일 이상. 그러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이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틀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 그다음에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무기명 투표는 안 되죠. 기명 투표로 해야 되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이것도 틀린 질문.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 개정안. 근데 여러분들 이거 속이는 거죠. 대통령이 발의하더라도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공고권자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해야 된다. 1948년 헌법부터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 개정의 발의권은 국회랑 대통령에게만 부여되었다. 해가지고 틀린 지문이 됐는데 이 이유가 있죠. 요거는 이제 조금 국민 발언권이 존재한 적도 있었습니다. 2차부터 6차까지 존재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대통령이랑 국회만 헌법 개정의 발의권이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적도 있었다라는 거죠. 틀렸고. 헌법 개정안은 헌법이 정한 기간 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헌법이 정한 수의 찬성을 얻은 때 확정이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공포함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맞는 지문이네요. 그렇죠? 대통령이 공포해야지 확정된다 하면 틀린 지문이 되죠. 그다음에 15번은 틀려 보이는데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 효력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투표는 있으면은 우리가 10만 명 이상까지 맞는데 중앙선거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대법원에 중앙선거 관련해 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얘 하나 틀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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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고 5개가 답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법률유보 원칙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본질적인 사항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행정입법에 위임하면 위반이 되죠. 그다음에 법률유보 원칙과 의회유보 원칙이 서로 다른 별개 원리냐 이건데 그림을 하나 그리면 좀 쉽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일단 이게 이제 법률유보 원칙이에요. 좀 크죠? 우리가 이제 행정자격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300명 모두를 국민들이 뽑는데 사실 행정부 소속 정치인이라고 해야 되나? 공무원 중에 국민들이 직접 뽑는 건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작용을 할 때는 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본질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본질적 내용은 반드시 이거 위임하면 안 되고 국회가 직접 법률로서 규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의회유보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떨어진 그 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2번 보시면은 그 법률유보 원칙과 의회유보 원칙이 서로 다른 별개 원리냐?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려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그 법률유보 원칙이 이제 의회유보 원칙을 약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이해하면 좀 쉬운 내용이 됩니다. 틀렸고. 그 3번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해야 되는 사항이 본질적인 사항인데 그거는 이제 법마다 다르겠죠. 뭐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 있고 그다음에 뭐 기본권을 뭐 보장해 주는 법이 있고 해가지고 다 다를 텐데 일률적으로 획정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이제 4번이 답이 될 건데, 법률유보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대해 있어서 적용이 됩니다. 기본권 규범과 관련이 없는 경우까지는 우리가 법률유보 원칙을 굳이 지킬 필요는 없다 해가지고 이게 맞는 지문이 되고 4번이 답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인데 현행헌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거 좀 어렵죠. 여러분들 1번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대한국민입니다. 대한국민이 헌법을 개정해요. 그다음에 조국의 민주개혁은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계평화 인류공영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5.18 민주화운동이 최근에 헌법 개정을 했을 때 이제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의는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3.1 운동과 4.19 민주 이념까지는 있거든요. 그다음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랑 평화적 통일의 사명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3, 4월은 있지만 5월부터는 없어요. 그래서 6월 항쟁도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요거 맞고 그다음에 요거 맞고 그다음에 요거 맞고 해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이라는 말은 있어요. 근데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은 헌법 제36조 1항에 있습니다. 헌법 조문이었고요. 요거 요즘 그 시험에서 나오거든요. 전통 문화랑 민족 문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현행 헌법의 전문에는 규정이 안 돼 있고 구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틀렸다. 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약간 그 스킬이 필요하죠. 이런 걸 골라낼 수 있는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4번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해요. 그러면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 확인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관철하는 작업이래요. 그럼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심사 기준이 법률 제정 당시 규범적 효력을 가진 헌법이냐 이건데 이 판례가 여러분들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 조치를 유신헌법이 이제 72년도 헌법이죠. 72년도 헌법인데 이걸 위헌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 헌법을 기준으로 하냐 아니면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하냐 이거거든요. 글씨를 좀 켜보면 여러분들 그 당시 헌법을 기준으로 하면 이 법률 제정 당시의 헌법을 기준으로 하면 위헌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당시는 합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가 아니라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일단 1번 틀렸습니다. 옳은 거 골라야 되네요. 그 다음에 2번은 낚시 있죠. 합헌적 법률 해석이 있는데 좀 켜가지고 합헌적 법률 해석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합헌적 법률 해석은 법률을 해석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맞아요. 이거 낚시 전통적으로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읽어주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3번 지문의 취지는 뭐냐면은 합헌적인 한정 축소 해석이랑 그다음에 이제 한정 위헌 결정이랑 그러니까 한정 합헌이랑 한정 위헌이랑 같은 방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지문이 되겠고 4번 여러분 없어진 법률 조항이죠. 치료된 법률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 문제가 있네요. 과세. 여러분들 없어진 세금 조항을 있는 것처럼 해석하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되죠. 이런 것까지는 합헌적 법률 해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 당사자가 뭐 공평에 반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속이는데 없어진 세금 조항을 있는 것처럼 해석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권력분리 원칙과 조세법률 원칙의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면 이제 3번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5번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무에 따라서 인지가 됐네요. 인지는 신고한 때로 국적을 취득하고 출생시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은 신고를 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다.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 보면은 한 7살짜리가 인지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빵살로 소급해가지고 인지가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인지 신고를 한 때부터. 그다음에 2번 틀렸죠? 자동으로 외국인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했다 해서 국적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뭐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면은 2년 이상 살면 되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결혼했었으면 3년 이상 혼인을 유지해도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3번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외국인의 자로서 미성년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 엄마, 외국인 아빠가 있었을 때 외국인 자녀겠죠. 그럼 이제 함께 국적을 취득하는 수반 취득. 그래서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2 플러스 1 해가지고 이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사람은 부 또는 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니까 3번이 맞아 보이고요. 4번은 뭐가 필요하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했죠. 그럼 외국 국적 취득 신고를 한 때가 아니라 이것도 좀 짜증나죠. 조문이 좀 그래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죠. 신고한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헷갈리게 낸 지문이 됩니다. 신경을 썼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조약에 관한 설명조. 옳은 것은 체결 권한과 비준권 모두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 국회가 가지는 것은 동의권이에요. 중요한 조약에 대한 동의권이죠. 2번 힌트가 있네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의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권을 가지는 것이지 그 국회가 비준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 2번이 아마 맞아 보이죠. 그다음에 한무의 지둥군 지휘협정은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조약이기 때문에 국회 관여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행정협정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입니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마라케시 협정 판례가 나왔네요. 그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법인 조약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국회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 법률의 효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약에 따라서 처벌하더라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가중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 죄형법정주의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남아 있었네요. 답이 되겠죠. 해설을 좀 꼼꼼히 써놨어요. 그리고 기본서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지도 좀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 도움이 되라고. 7번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근데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두었다. 수단의 적합성이 아니라 친밀체 소송 원칙 위반이 됩니다. 2번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번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다음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게 너무 세요. 처벌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제법 음주 행위도 일률적으로 좀 너무 세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윤창호법입니다. 이게 들어는 봤죠. 그래서 위헌 판례입니다. 2번이고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되니까 사실 실제 시험에서 1번 보고 딱 찍어야 되는데 좀 쉽게 내진 않았어요. 3번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 의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게만 하면은 이제 행정입법 등의 위임입법에 의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 헌법은 처분적 법률로서의 개외인 대상 법률 또는 개별 사건 법률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이 처분적 법률이 허용되는지도 규정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분적 법률이 특정 사건을 저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위헌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지만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처분적인 법률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허용될 수도 있다 해가지고 맞는 질문에서 1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녹화가 잘 되고 있나 보고 네. 8번 보겠습니다. 1번 쉽죠. 평화적 생존권 기본권 아니죠. 틀렸습니다. 2번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 요거 기본권 아닙니다. 법원 행시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다른 기본권 얘네들은 이제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겠지만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닙니다. 틀렸고요. 입국의 자유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마음대로 입국하는 자유를 주면 안 되겠죠.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건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의 권리. 외국인에게 인정이 안 되고 그러면 외국인이 입국에 대한 우리 출입국 관리제도 유연성을 다투는 것은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3번이 맞네요. 그다음에 공법인은 예외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죠. 틀렸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설 보시면 공법인이나 이 준하는 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외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외를 물어본 질문에 이제 여지가 없다 이렇게 듣잖아요.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니까 답은 3번을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9번. 그 정당은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단체로서의 실질이 있으면은 헌법 소원시판 청구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5개 이상의 시도당이 필요하고 각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되니까 적어도 5000명이 필요하네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인기가 없어져가지고 한 4900명 됐어요. 그래도 제법 큰 조직이죠. 정당이 헌법 소원시판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등록됐다가 아니라 그 정당으로서 단체의 실제를 유지하고 있다. 에서 비롯이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 취소가 되더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개정헌법 기억나요? 각본, 정, 중. 바로 정당 조항이랑 정당예산 심판 조항이 신설이 되었고 5차 개정헌법 인, 감, 극, 단, 직인데 이 극이 극단적인 정당 국가 경영이에요. 그래서 왜 극단적이냐면 대통령이랑 국회에 나가려면은 우리가 반드시 국회 아마 정당 소속이어야 됐어요. 극단적이죠. 그래서 이것은 맞다. 2번이 답인가? 한번 여러분들 정당의 자유는 모이는 자유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가질 수도 있고 단체로서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아요. 그다음에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인데 준용 규정은 뭐가 먼저 나와야 되죠? 민사소송이 나와야 되죠. 이런 건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죠. 행정소송은 준용 안 합니다. 그래서 틀렸다. 2번이 되겠어요. 10번. 1번 질문은 정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각종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건 맞아요.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라고 안 하고 선임 방법으로라고 규정한 건 맞아요. 맞는데 해석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봐요. 틀렸습니다. 오케이. 헌법상 특정 지방자치단체 존속이 보장돼야 된다. 우리 고장이 영원히 그 고장으로 남아야 된다. 아니에요. 법률로서 지방자치단체를 패치 분합하는 거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많은 지역들이 이렇게 패치 분합됐죠. 하지만 헌법소원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3번은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인데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되냐 일단 딱 틀려 보이는데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 위임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조례는 자치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권이 있기 때문에 다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법규명령은 행정부가 만들죠. 행정부는 입법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되는데 그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권이 있기 때문에 다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이 맞나요, 그러면? 위험 키워드 잡아볼까요? 지방자치단체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화면이 흔들렸어요.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데 금고 이상형의 선고인 경우 권한대행을 시키는 것은 공무담권 침해하죠. 맞고 그다음에 비교 판례가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구금되었을 때는 우리가 권한대행시켜 헌법이 위배되지 않았죠. 좋습니다. 그럼 4번 이 답이에요. 11번 여러분들 지역 방언이 사투리인데 사투리로서 뭐 교과서를 쓰거나 아니면 공적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 기본권으로 인정은 돼요. 근데 이제 공문서나 교과서는 표준어로 쓰도록 하는 것은 이 기본권이 인정이 되니까 제한이 되지만 침해는 아니다. 근데 이거는 위헌이냐 합해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언권으로 인정이 되냐 이거죠. 그다음에 2번 개인이 자연인으로서 가지게 되는 기본권이 있는데 성질상 당연히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까지는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인격권은 좀 달라요. 약간 사람에게만 인정될 것 같지만 명예라든지 신용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격권은 또 법인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인간의 본엄과 가치 또는 행복 추구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람에게만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인격권은 이거랑 별개로 봐야 돼요. 별개입니다. 그래서 법인에게도 인격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일단 2번을 답으로 골라놓고요. 3번. 여러분도 이런 판례 기억이 납니까? 임신 전 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못 알려주잖아요. 뭐를? 성별 정보를. 그래서 희한한 기본권을 만들었죠.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대하에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 가지고
그 일반적 인격권으로 인정이 되죠. 여기서 문제가 된 게 알 권리가 문제가 되냐 이건데, 그 알 권리는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권리인데 의사 개인의 사인에 불과해서 알 권리는 이 사건에서는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인격권이 제한이 되었고 침해까지 된 판례죠. 그래서 맞고. 다음 4번. 여러분들 수형자라 하더라도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는 미결 수용자예요. 그러면은 아무런 예외 없이 사복 적용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되죠. 왜냐하면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되고 인격권 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지 2번이 답이죠. 자, 평등권 보겠습니다. 옳은 것. 여러분도 우리가 그 사회적 신분 이렇게 됐는데 그 헌법 11조 1항에서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거 차별하면 안 된다 규정은 돼 있어요. 근데 예시된 사유죠. 여러분들 요거는 차별을 절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차별을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함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입법자가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할 수 있대. 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2번 남자에 한하여 병역 의무 합헌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분야가 아니죠. 그래서 완화된 심사척도인 자의금지 원칙을 따지는 거고요. 아니라 틀렸죠. 엄격한 심사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이거랑 비교 판례인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죠. 요거는 엄격한 심사 기준 비례 원칙이죠. 그래서 틀렸고. 평등권에 대한 침해 심사 여부는 우리가 심사 기준에 따라서 자의금지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비례 원칙 심사가 있는데 자의금지 원칙의 경우에는 단순히 합리적인 이유의 존부 말이 좀 이상하네요. 자의 심사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의 존부 문제만 심사해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와 차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심사, 비교 대상 간의 사실상의 차이와 성질과 비중 및 입법 목적 간의 적정한 균형 관계가 이루어지는지를 심사한대요. 이렇게 꼼꼼하고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은 비례 원칙입니다. 비례 심사라고 돼야 돼. 잘못 왔다 뭐가. 그럼 4번이 맞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역 가산점, 동일 지역 사범대학 졸업했으면 가산점 부여할 수 있죠.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 4번이 답이었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13번 가정의뢰 참뜻, 참바다 유해진이 그래서 참뜻. 그다음에 공익을 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에 통신한 자. 그래서 채통이 저속 인정해서 통자가 두 개가 있죠. 허위의 통신, 타인의 통신을 매개했다. 그래서 이거고요. 디귿번은 위헌 판례이긴 해요. 근데 명확성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위반됐고 이거 위반됐고 이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는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치료해야 된다는 게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닙니다. 해설에 다 안 달아놨네. 미안합니다. 그 명확성 원칙 위반은 아니고 과잉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리을번 간섭 자체는 아예 명확성 원칙 위반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잔인성 이게 이제 명확성 원칙 위배가 되니까 이거 동그라미. 그다음에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이거 됐죠. 그 밖에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용 소송 비용을 받게 되는데 빈 곳 가난한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소송 비용을 좀 면제받을 수 있다. 합헌 판례에서 명확성 원칙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얘 하나, 둘, 세 개, 네 개 해가지고 이거 봐요, 여러분들.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명확성 원칙 위배되지 않는 거로 골라야 되죠. 제가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틀릴 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고를게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니에요. 요거다. 그래서 멀쩡하게 잘 풀고 저처럼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네, 죄송합니다. 14번. 1번 지문 시험에서 좀 많이 나오죠. 12조 사항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일단 형사 절차에서 시작된 건 맞지만 구속에 준하는 행정사건 여기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천국제공항 난민 사건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여러분들 수형자는 변호인 만날 수 있어요. 근데 12조 사항은 아니죠. 왜냐하면 12조 사항은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 인정이 되니까.
그럼 이제 27조로 인정이 됩니다. 27조로 인정이 되는 거고 재판 청구권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 12조 사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번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유로운 접견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변호인 등과의 접견이 자유로운 접견만 있나요? 아니죠. 아직 만나기 전이라면은 현충일 같은 새벽 3시에 휴일 새벽 3시에 만나고 싶다. 이런 것도 접견 교통인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로운 접견에만 집착하게 되면은 아는 것도 틀리게 됩니다. 변호인 등과의 접견이 자유로운 접견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만나기 전에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신청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 현충일 새벽 3시 이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때 변호인을 만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게 틀렸습니다. 4번인가? 정말 중요한 판례죠. 피의자 신문은 정말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수사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핵심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후방 착석을 요구하는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죠. 그래서 답도 4번으로 꼼꼼하게 숨겨놨다. 1번, 2번을 잘 답을 안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예단하지 마세요. 적법 절차 원칙 9차 개정헌법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죠. 맞죠? 그 다음에 12조 1항의 처벌, 보완 처분, 강제노역 및 12조 3항의 영장주의와 관련해가지고 적법 절차 규정 원칙 맞지만 열거가 아니라 예시 규정입니다. 12조 신체의 자유만 영장주의나 적법 절차를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기본권 관련 규정도 적법 절차 원칙 적용이 됩니다. 틀렸고요. 한번 적법 절차 원칙은 모든 국가 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 원리로 해석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입법권의 유보적 한계를 선언하는 과잉금지 원칙과는 구별된다. 어렵나요? 입법권이 유보적 한계가 뭐냐면은 입법권이 법을 만들면 보통 기본권이 제한되죠. 근데 제한을 할 수는 있지만 침해하면 안 되죠. 과도하게. 그게 한계예요. 어? 입법권이 법을 만들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침해하면 안 되는데 이게 뭐야? 과잉입법 금지 원칙이죠. 그럼 여러분들 그림을 좀 그려보면 조금 여백이 있네요. 그 이게 적법 절차 원칙이에요. 회색으로 써줄게요. 이게 적법 절차 원칙이에요. 좀 큽니다. 왜냐면은 국민과 관계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이 다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국민과 관계된 국가작용이 기본권이 제한이 되는 국가작용이 좀 많죠. 그래서 이때 과잉금지 원칙을 씁니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적법 절차 원칙은 기본권이 제한되지 않는 국가작용,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같은 거 주는 거, 이런 경우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큰 원칙이고 구별돼야 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장 해설이 있는데요. 밑줄 쳐볼까? 적법 절차 원칙은 단순히 입법권의 유보 제한이라는 한정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 원리다. 그래서 과잉 입법 금지 원칙과는 구별이 된다. 이게 이 그림이에요. 지금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죠. 적법 절차 원칙은 훨씬 더 큰 원칙이에요. 3번 맞고요. 4번 특정 사안과 관련해서 법관으로 하여금 증거조사도 하지 말고 왜 검사의 의견만을 듣고 선고하라고? 뭔 당나라법이야? 적법절차 원칙 위배가 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어버리면 된다. 좀 길죠? 그래서 위헌 판례죠. 그러면은 2번이 답이네요. 좋습니다. 양심의 자유의 보호 영역, 위헌 합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보호 영역인데 이거 의외로 양심의 자유 영역에 속하죠. 환자들의 정보를 의사인 내가 줘도 되나? 이거 양심의 자유 문제예요. 침해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사죄 광고, 이것도 양심의 문제이죠. 법인 대표자의 양심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일부러 대표자라고 써놨다잉.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문을 찍고 말고가 진지한 윤리적 결정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양심의 자유 제한적 잔해.
그다음에 법 위반 사실의 공표명령도 팩트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양심의 자유 보호를 안 해. 물론 위헌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위헌합헌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양심의 자유 문제이기 때문에 속하는 건 기억, 니은으로 끝났죠. 1번이 답입니다. 1번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아, 여기 하나 더 있네. 옳지 않은 거.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 틀려요. 옛날에 종편 금지했어요. 그 신문사가 통신사나 방송사까지 가지는 거 금지하는 거 합헌이었어요. 근데 신문사가 신문을 여러 개 소유하는 것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그래서 위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 해가지고 좀 알아야 되는 판이고, 저속한 간행물의 출판 금지시키는 거, 우리가 헌법 위배가 되는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이 되는 성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해서 1번이 답이고요. 그다음에 상업 광고는 조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급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피해 최소성 원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인의 것인지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 맞는 질문. 4번. 그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서는 안 된대요. 이걸 빠르게 해보면 나쁜 표현은 안 돼요. 이렇게 줄여보죠. 그럼 여러분들 나쁜 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보호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쁜 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를 하겠지만 제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제한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하겠다는 것이지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 한계를 설정한 건 아니에요.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 한계를 설정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또 그려볼까?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이게 한계거든요.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는 거, 그다음에 안 되는 게 있어. 얘를 나쁜 표현이라고 써볼까? 그럼 나쁜 표현은 안 되는 거니까 표현의 자유로 보호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쁜 표현도 안 돼. 이것까지 치면 안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나쁜 표현도 인정이 돼요. 좀 가생해 있지만. 그래서 제한을 할 수 있다 이거지. 표현의 자유의 울타리라는 한계를 설정한 게 아니야. 이 나쁜 표현을 뭘로 바꾸면 바로 이해가 되냐면 음란 표현으로 바꾸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음란 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는 되는데 제한할 수 있다 이거지. 표현의 자유로 아예 보호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이거 틀리게 많이 나오니까 조심해서 보시면 돼요. 통신의 자유 1번 옳은 거. 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해서 의사소통할 권리이고, 그럼 이제 자신의 인적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통신수단의 익명성. 아, 1번부터 답이네. 1번 맞아? 불안한데. 아, 맞네. 2번. 여러분들 전기통신 연구가 뭐예요? 휴대폰이죠. 휴대폰 만들 때 여러분들 본인임을 확인하는 증서 제시해야 되죠. 대포폰 방지해야 되니까. 통신의 비밀이 제한이 되니? 통신의 비밀은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국가가 감청 같은 걸 할 때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하려고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잖아. 아직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통신의 비밀이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법원직 지문이죠. 뭐가 제한이 되냐면 통신의 자유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치면 안 돼요. 3인 간의 대화? 그럼 대화 자죠? 그러면 이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에요. 자기 대화 녹음한 거니까 통비법 위반이고, 그다음에 통신 제한 조치 기간 연장을 하게 하면서 총 연장 기간 또는 총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계속 연장해 가지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감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너무 지나치죠. 그래서 침해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번부터 답이다. 나름대로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나 보구나. 막 3번, 4번, 3번, 4번 하다가 111 이렇게 했구나. 그런 거 여러분들 지면 안 돼요. 옳은 거 골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토지 소유자가 이제 아무런 보상 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하면 위헌이 되는데요. 우리가 특별한 부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금전 보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땅끼리 바꿔주거나 사업권을 줄 수도 있어요. 틀렸고. 토지는 강한 사회성 내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재산권에 비해서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가 되니까 넓은 입법 형성권 인정되는 건 좋지만 과잉금지 원칙 심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과잉금지 원칙 심사를 완화해서는 할 수 있겠는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틀렸고. 3번 여러분들 중요한 판례입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권 인자가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이 됐다? 근데 수당이 한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야. 퇴직연금은 한 100만 원 받았는데. 그럼 여러분들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일부 지급을 정지하는 건 괜찮지만 이런 경우에 무조건 전부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칩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 의원 수당이 별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권 침해하는 중요한 최신 판례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4번 땅을 팠더니 부처님이 나와 판례인데요. 우리가 건설 과정 과정에서 매장 문화재가 발굴됐다. 그러면 이제 사업 스톱.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발굴 경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애초에 조사를 잘 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이제 유적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막 건물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좀 조사를 충분히 하고 들어갔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버니까 괜찮아요. 너무 공산주의적인 사고였습니까? 죄송합니다. 편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사상을 존중해요. 새벽에 찍고 있는데 약간 정신이 돌아버린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1번. 공무담인권이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 구성으로서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데 뭐 내가 공직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직무를 무조건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는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직자 선발에 대해서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우리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을 기준으로 삼으면 공직 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 건 맞는데 잘 나가다가 헌법상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이 안 된다? 그럼 장애인 특별전형 다 없애야 돼. 국가유공자 전형 다 없애야 돼. 가산점제도 다 없어야 돼.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도 인정될 수 있죠. 공무담인권의 보호 영역에는 공직 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이 된다. 맞고요. 그다음에 합헌 키워드인가 부사관 임용 27세 정한 것은 볼 수 없다. 합헌. 맞네. 21번. 여러분들 1번 판례는 정말 중요하고 2번도 중요해요. 우리 출생이 되면 주민등록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집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로서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어요. 2번. 8촌 이내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금원조항이 있거든요. 합헌입니다. 뭐가 위헌이냐면 이미 결혼을 해 버렸어. 8촌 이내인데 그거를 무조건 무효로 하는 게 위헌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내봤습니다. 우리 최근에도 알려줬죠. 그래서 이거는 침해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위헌이라고? 이미 한 결혼을 8촌 이내라는 이유로 무조건 무효로 돌리는 게 위헌이에요. 3번. 혼인과 가족 생활에 관한 것은 기본권의 성격도 가지고 제도적 부당의 성격도 가진 자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오케이. 4번. 부부 자산 소득 합산과제 헌법 위반이 된다. 해가지고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최신 판례 한번 내봤어요. 중요한 재판입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근로삼권. 여러분들 봐봐요. 법률이 정하지 않는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노동삼권을 못 가지잖아. 근데 과잉금지 원칙은 기본권이 있는데 그걸 제한할 때 문제가 돼요. 없는 걸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은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주고 싶은데 상단에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 이건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은 근로삼권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갑, 을, 병, 정, 무가 있어요. 여러분들 법률로서 이만큼 근로삼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대. 그럼 이런 사람들은 근로삼권 인정이 되니까 제한이 가능한데 이 사람들은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의 공무원이에요. 이외의 공무원. 빨간색으로 쓸게요. 이외의 공무원. 이 사람들은 근로삼권이 없습니다. 그래도 돼요. 법률로 정해준 범위가 있으니까 모든 공무원을 다 근로삼권 인정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럼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제한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은 적용이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그 기준이 여러분들 법률을 살짝 지우면은, 그래, 지우개를 좀 조그맣게 지우면은 그 법률의 기준이 뭐냐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죠. 그럼 이제 보통 5급 이하,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되지. 5급 미만이지. 6급 이하. 6급 이하의 중에서도, 일단 5급 이상 공무원은 노조 가입 금지고요.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도 업무 총괄자, 이러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한다기보다는 약간 관리자 직급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 노조 가입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소방공무원을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헌이에요. 지금은 소방공무원들도 노조 가입 가능하시지만 과거에는 그냥 소방공무원 노조 가입 금지한 게 합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법이 바뀐 거예요. 4번, 교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게 재직 중인 교원만 한정해야 돼요. 이게 퇴직하신 분들도 가입이 돼 있으니까 이 교원 노조 단체가 그 은퇴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이상하니까 해직 교원은 제외하고 재직 중인 교원만 노조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선생님 왜 빨간색 쓰다가 파란색 쓰다가 그럽니까? 그러면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대신 키워드만 이렇게 잘 표시해 드리는 거예요. 키워드만. 그래서 23번 탄핵 심판 재헌헌법 때부터 있었습니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당선된 후 취임 전. 아직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 당선인이에요. 대통령 아닙니다. 그러면 탄핵 사유 아닙니다.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요거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죠. 비교했을 때 헌법을 수호할 의무는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 보고하고요.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해서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법제사법위원회 할 수 있다. 무조건 법제사법위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안 보낸다는 것은 급하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내내 표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는 것은 아니다 해서 좀 쉽게 맞추려고 냈어요. 3번을 답으로 냈습니다. 법원의 조직, 대법관, 대법원장이 제청, 국회 동의, 맞아요. 대통령이 임명, 그래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임기 6년, 이게 틀렸어요. 대법원장이 이제 중임할 수 없고, 대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연임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거 보이죠? 대포 14여야 되는데, 대법원장 1명이랑 대법관 14명이면 총 15명인데, 틀렸어요. 대포 14입니다. 총 14명이에요.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그래서 1번, 이거 틀렸고,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해서 관계 공무원을 지휘한, 대법원장입니다. 4번이 답이네요. 대법관 회의는 좀 알아야 된다 그랬죠? 3분 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 의결, 표결권 가지고 대법관 회의에서는 대법원장께서 가부동선일 때 결정권이 있다. 오케이.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왜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하나요? 호선이죠. 호선. 틀렸고. 2번 법 내부 규율이잖아. 트라우마 오죠 또.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죠. 틀렸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고했을 때는 최장기간 제척한 게 아니라요. 그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틀렸고요. 최장기간 재직한 거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감사원입니다. 감사원. 짬밥쌀밥. 그렇죠. 그다음에 4번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행하는 사항은 선관위의 독특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 행정 절차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선관위가 하는 것은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해설 강의를 끝낼 수 있도록 하고요.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제 곧 사순환이 시작이 될 시점이거든요. 3월 지금 이제 1월 제가 찍는 날짜가 1월 11일인가 그런데 13일 날 시험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3순환 거쳐서 잘 요약 정리하고 그 다음에 4순환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림 하나 그려드리고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덜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자, 다음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